안녕하세요. 38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는 동갑내기로 친구처럼 지냈지만 몇 년 전 7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20대 중반 직장 생활을 하며 우연히 알게 된 전 남편은 뽀얀 피부, 서글서글 잘생긴 얼굴, 운동을 좋아해 몸도 좋았어요. 혼자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섣불리 고백을 할 수는 없었고 천천히 알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서두르지 않으려 했을 때 남편이 먼저 연인이 되고 싶다며 고백해왔고 거절할 이유가 없었던 저는 기분 좋게 고백을 받아줬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잘 맞았고 거의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한 번씩 싸우는 이유는 남편의 여사친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그렇듯 연애 초반에는 친구들과 살짝 멀어지며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 역시 그런 시간이 있었고 남편 친구들이나 저의 친구들은 모두 그 시간을 이해해줬지만 그 여사친 한 사람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배신자네, 변했네, 혼자만 연애하는 거 티내냐며 술 먹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통에 수신 거부를 해뒀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너무 자주 그러다 보니 우리 둘이 한 번씩 싸우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단호한 행동으로 저에게 믿음을 줬고 나중에는 여사친의 그런 행동도 저희에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연애하면서 여행도 많이 다니며 잘 맞는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을 생각하며 함께할 미래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둘 다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아둔 돈으로 결혼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고 상의 끝에 2년 뒤 결혼식을 올릴 예정으로 열심히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 사이 양가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동거를 허락받아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챙기며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 결혼식도 잘 치렀습니다. 결혼식에서 남편이 저모르게 노래를 준비해서 축가도 직접 불러줬고 축가를 부르는 도중 결혼해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눈에서 하트가 마구 나오니 친구들도 부럽다며 모두 축하해주고 기뻐해줬습니다. 이렇게 문제없이 연애하고 동거하면서도 마찰이 없었던 우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조금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었는데 남편이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콕 집어 이런 부분이 변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같이 사는 사람의 느낌이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와는 분명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동거를 하는 중 임신했던 적이 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보내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두 사람은 빨리 아이를 갖고 나와서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은 쉽지 않았고 어느새 우리는 난임 부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술을 좋아했지만 임신 노력을 위해 몇 년을 절주하며 임신에만 노력했었는데 번번이 실패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가면서 남편은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보니 운동을 열심히 해서 항상 슬림한 몸을 유지했었는데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급격히 체중이 불어나고 그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시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안 되겠는지 몸 관리를 다시 해야겠다며 운동도 시작하고 술도 줄이는 모습에 다행이라 생각하며 옆에서 잘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회사 팀원들과 죽이 잘 맞아 술자리 갖는 날이 많아졌고 남편의 노력하려는 의지는 다시 꺾였습니다. 운동을 못하겠으니 먹는 걸 줄이겠다며 아침 저녁은 굶고 점심은 삶은 달걀과 고구마 반개로 버티고 술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틀만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나자 겉모습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가벼워진 모습이었습니다. 술을 먹기 위해 오이를 저렇게 먹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건강이 상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술 먹는 게 뭐 어떠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술을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 엄청 많이 계속 마십니다. 그렇게 먹고 일요일은 하루 종일 잠을 잡니다. 그 생활을 몇 달째 계속하다 보니 사람이 지치고 예민해지겠지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다시 아이 갖는 노력을 해보자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술을 끊고 다른 음식들을 잘 섭취하고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어보자 얘기했고, 아기 얘기에 정신이 들었는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우리는 다시 검사를 받았고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자궁이 많이 약하고 정자를 공격하는 항체가 있다고 했고, 남편은 정자수는 많지만 활동하는 수는 현저히 적고 정자가 직진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임신 노력을 했을 때 임신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자궁의 임신이었고 제 인생의 두 번째 아이를 또다시 보내야 했었던 아픈 기억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다 포기한 사람처럼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날은 저 역시도 몇 년 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닮은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다. 너의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계속해서 아이를 고집할 수는 없다. 나는 지금 우리 둘이 사는 거 만족하고 있고 충분히 좋다. 나 때문에 임신을 해야 하는 거라면 꼭 아이가 있을 필요는 없으니 우리 둘이 지금처럼 살자. 그런 얘기까지 듣고 왔더니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다며 슬픈 얼굴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긴 시간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한 후 병원에 다니는 걸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어른들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걱정을 했지만 각자 집에 본인의 문제로 임신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많이 놀라셨고 속상해하셨지만 당사자인 너희들이 더 힘들었겠다며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이 문제를 어느 정도 내려놓고 나니 몸살이 났습니다. 몇 년 동안 나도 모르게 계속 긴장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정신없이 앓고 난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변화가 필요했었습니다. 조금씩 틀어진 우리 사이도 회복하기 위해 여행 계획도 세우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 없는 듯 우리의 생활은 다시 안정을 찾았고 사이도 다시 좋아졌습니다. 아니, 사이가 좋아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부관계가 없어졌습니다. 여행을 가서도 특별한 날에도 부부관계는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얘기 듣고 심적으로 위축이 된 건가 걱정이 되었고 회사 일 때문에 힘이 들어서 그런 건가 이해도 해봤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고 그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술 먹고 분위기를 잡고 한두 번 시도해봤지만 항상 끝을 보지 못했고 그렇게 점점 횟수는 줄어들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정말 수면만 할 뿐 그 어떤 터치도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남자로서 자존심이 무너진 것 같진 않고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진 건가 생각이 들어 분위기를 잡고 상황을 만들어 보려 해도 내켜하지 않는 그 사람을 보니 저 역시 자존심도 상하고 지쳐갔습니다. 잠자리 문제만 빼면 큰 싸움 없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가 아닌 부부인데 부부만이 할 수 있는 관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 욕구불만이 쌓이면서 내가 밝히는 여자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여가며 우리는 다시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고 애 없이도 우리 둘이 사이좋게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나 다짐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느새 각자의 생활을 즐기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주말이 되면 각자의 수략 속으로 집을 비웠고 서로 어디서 뭐 하는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으니까 믿음을 배신하지 않을 거란 걸 알기도 했지만 내가 간섭하기 시작하면 나 역시 간섭받아야 하니까 그게 싫어서 믿음이란 포장지로 그럴싸하게 둘러대며 자유를 즐겼던 거였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꺼냈고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꺼낸 이혼 얘기에 많이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각자 생활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부부관계 없어진 지 몇 년째이고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결혼 생활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다. 너도 이제 내가 여자로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서로를 위해서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이혼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은 더더욱 생각해 본 적 없다. 그동안 외롭게 했다면 미안하다. 우리 그것 빼면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좋은데.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건 못하겠다. 내가 더 노력할 테니 이혼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노력하겠다는 남편의 이야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고 나 역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술 약속도 줄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의 노력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해서 적응하며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고 하는 게 조금 어렵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동료들은 좋은 사람들이었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든 부분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고 동료들과 보내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그냥 저냥 사는 건가 생각하며 합리화시키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다시 한번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했고 남편도 지난번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게 있어서인지 이번에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가정을 겉돌았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시간만 흘러가고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고 있는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입사 동기끼리 모임을 한 날 남자 동기가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장난인 줄 알고 응 나도 좋아해 하면서 웃어 넘겼습니다. 제가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고 더군다나 그 동기는 저보다 8살이 어렸기 때문에 남자로 생각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36이고 그 친구는 28이었으니까요. 농담으로 생각하고 웃어넘기는 저를 밖으로 불러낸 그 친구는 진지하고 심각한 표정으로 장난이나 농담 아니고 진심이다. 나이 차이도 있고 결혼한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해봤었고 연상에 대한 호기심이 아닌가 스스로도 의심했었는데 아니다. 여자로 정말 좋아한다. 한 가정을 파탄낼 심산으로 고백한 거 아니고 뭘 바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내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오늘에서야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진심이든 호기심이든 장난이든 나는 못 들은 걸로 하겠다 대답한 후 안으로 들어가 동기들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 가봐야 하니 먼저 일어나겠다 인사한 후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집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아 친구들에게 지금 만날 수 있는지 연락했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살면서도 각자 가정이 있으니 자주 만나지 못해 보고 싶었다고 인사하며 수다를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라 서로 큰 비밀 없이 가정사를 공유했기에 서로 처한 상황은 대충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걱정스러운 듯 요즘은 어떤지 저의 상황을 물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며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처음 이혼 얘기 후 변하려고 노력하는 듯 하더니 다시 제자리다. 그래서 다시 이혼하자고 했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연애나 동거할 때는 좋았는데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결혼 생활은 이게 아닌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 속상하다. 차라리 여자 문제가 있거나 폭력적이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강력하게 이혼 소송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더 큰 문제 있는 사람들도 잘만 사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이혼까지 생각하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남편과는 함께할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슬프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아이가 있었어도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이 있었겠지만 그 추억들만 생각하며 살기에 인생은 길고 아직 젊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노력했는데도 제자리라면 서로를 위해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친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옆에서 우리 부부를 보고 있으면 제가 많이 맞춰주고 알아서 다 해주니까 싸우지 않는 거지. 다른 성격의 사람 같았으면 매일이 전쟁이었을 텐데 큰 문제 없이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게 어찌 보면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지금 내 선택이 나를 위한 최선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이가 좋았다면 오늘들은 고백을 자랑 삼아 웃으며 떠들었을 텐데 어떤 오해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들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왔지만 역시 남편은 아직 귀가 전이었습니다. 이혼을 얘기하고 한 침대를 쓰는 것도 웃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불가지를 챙겨 작은 방으로 건너와 자리를 펴고 먼저 누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었는데 고백받았다고 그 아이가 생각이 납니다. 이 나이에 한참 어린 남자애한테 고백을 받다니 장난으로 한 고백이라 할지라도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휴일 동안 남편과는 필요한 얘기 아니면 대화가 없었고 그렇게 지루한 휴일이 끝나고 출근을 했습니다. 바쁜 월요일 정신없이 일을 하고 그 애와 마주치지 않으려 점심도 대충 때우고 최대한 자리를 뜨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 애의 자리가 비어있는 걸 퇴근할 때쯤 알게 되었고 오늘은 아파서 출근을 못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얼굴로 대해야 하나 걱정했었는데 다행이라 생각되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프길래 결근을 하나 살짝 걱정도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중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잠깐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 공연 봤던 소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입사 동기들끼리 친목을 목적으로 연극을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의 문자를 받고 잠시 고민을 하던 저는 발길을 돌려 그 애가 얘기한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한 게 마음에 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 회사 생활을 편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멀리서 그 애의 모습이 보이고 최대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디든 들어가서 얘기하자 했더니 커피보다는 밥이 좋고 밥보다는 술이 더 좋을 것 같다면서 조금만 걸어가면 잘 아는 선술집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자고 저를 이끌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북적북적 시끄러운 곳도 나쁘지는 않겠다 생각되어 따라갔고 이른 시간인데도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다행히 구석자리에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술과 안주는 그의 취향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밝게 웃으며 장난기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오늘은 평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아프다고 하더니 많이 아파서 그런 건가 생각할 때쯤 불쑥 얼굴을 코앞에 갖다 대고는 보고 싶었다고 얘기합니다. 당황한 저는 몸을 살짝 뒤로 빼고는 아파서 결근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멀쩡해도 괜찮은 거냐며 말을 돌렸고 정말 많이 아팠는데 오후 되면서 많이 좋아졌고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니까 따로 보자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술과 안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다른 손님들의 대화 소리가 우리의 어색함을 줄여주었습니다. 주문한 것들이 나오고 말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계속 생각하던 중 그 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갑작스럽게 얘기해서 많이 놀랐을 텐데. 미안해요. 그날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다시는 마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랬어요. 놀리려고 장난으로 그런 거 아니고 그날 고백했을 때 좋아한다는 내 말, 내 마음 진심이에요. 동기들, 동료들 배려해주고 항상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해주고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씩 해주는 모습에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마음에 품게 됐어요. 당신이란 호칭이 거슬릴 텐데. 내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누나라고 부르기 싫어졌어요. 물론 회사 안에서는 이렇게 부르지 않을 테지만. 사석에서는 누나라고 안 할래요.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그것도 예의 없이 느껴질 것 같아서 그냥 내 방식대로 부를래요. 나 당신이 좋아요. 순간의 감정으로 한번 질러보자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요. 내 마음을 표현할 단어가 없어 좋아한다는 말만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을 곤란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힘들었겠죠. 미안해요. 언젠가부터 웃고 있어도 한 번씩 어두운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난 알 수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건가요? 진지한 표정으로 힘주어 말하는 그 애를 보니 진심이 느껴졌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지냈는데 순간순간 어두운 내 모습을 봤다고 하니 조금 놀랐습니다.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한 사람 앞에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무 일 없다고 얘기했지만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8살이나 많아. 난 너를 남자로 생각해 본 적 없고 남자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나를 좋아해줘서 고맙지만 너는 너에게 맞는 여자를 만나서 예쁜 사랑하며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애도 지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나이 차이 8살이 대수냐. 내가 지금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도 곧 30이다. 이 감정이 그냥 지나가는 건지 오랫동안 힘들어할 건지 정도는 내가 더 잘 안다. 이 나이 먹도록 연애 한번 안 해봤겠냐. 첫사랑도 있었고 연애도 많이 해봤다. 그런데 그동안의 연애와는 또 다른 진한 감정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오죽하면 유부녀인 거 알면서도 당신한테 고백했겠냐며 호소하듯 말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좋다면 지금 나의 고백은 아무런 타격도 주지 않고 그냥 넘길 수 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계속 신경 쓰일 텐데 지금 표정을 보니 어느 쪽인지 알 것 같다. 이유가 어찌됐든 지금 내가 액션을 취하면 내가 부부 사이를 헤집어 놓은 게 되어버릴 것 같으니 나는 그냥 내 마음 잘 다스리면서 기다릴 예정이다.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너무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부부 사이를 들킨 것 같아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더 앉아서 얘기했다가는 그 애의 말처럼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꼭 고백을 받아서인 게 되어버릴까봐 내일 출근을 핑계로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시간을 줬는데 아직까지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것 같아 다시 얘기하는 거야. 생각은 정리됐어? 이렇게 지내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이대로 지내다가는 우리 사이가, 우리 감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내 미래에 자기가 없듯이 자기 미래에도 내가 없다는 거 잘 알 텐데 자꾸 회피하지 말자. 많이 놀라시겠지만 어른들께는 각자 알아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쯤에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 식탁 위에 서류 작성해서 이번 주 중으로 해결하자 했고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남편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휴가를 내어 법원에 들러 서류를 접수하고 큰 문제 없이 이혼은 진행되었습니다. 아이가 없다 보니 숙려기간은 한 달로 정해졌고 당장 지낼 곳을 알아보지 않아 당분간은 한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애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내 자리를 지키며 이동을 줄였고 어쩔 수 없이 마주칠 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끔 쓸쓸한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는 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혼 확정 서류를 구청에 제출한 날 남편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서 헤어진 게 아니었기에 우리는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하며 울고 웃고를 반복했고 지금 집이 정리되는 대로 이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나쁜 감정 없이 다 털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회사에서 그 애를 마주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그의 말이 어느새 저도 그 애를 생각하게 했고 기대고 싶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직장에 계속 다닐 수도 서울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는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어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갑자기 이렇게 되어 죄송하다 사정을 얘기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사 가기 전 친구들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고백받았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놀란 친구들은 이제 이혼도 했으니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떠냐며 가볍게 얘기했고 난 그럴 수 없다며 그냥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이사에 많이 서운해했지만 빨리 잘 털어버리고 다시 올라오라며 저의 새 출발을 응원해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생각도 정리하고 지친 마음을 달래며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저는 어느 정도 정리되면 초대할 테니 멀다고 타박하지 말고 꼭 오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역은 달라도 멀지 않은 곳에 사촌 언니가 살고 있어서 부모님도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고 언니도 가정이 있으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며 중간중간 저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더니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였습니다. 본인 전화를 너무 안 받으니 전화번호를 바꿨다며 이 번호 꼭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저녁에 다시 전화하겠으니 꼭 받으라고 다짐받으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상황이 다 정리되어서 그런 걸까요? 고백받았을 때 힘들고 복잡한 감정이 사라지고 약간의 설렘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기분이 묘하게 좋았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입양한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기분 전환을 하고 있을 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이곳 시청 앞인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이곳까지 왔는지 물으니 제가 친하게 지냈던 팀장님께 여쭤보고 무작정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왔다고 하니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지금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애는 한달음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치며 보자마자 저를 끌어안은 그 애는 이렇게 멀리 도망치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 찾을 수 있으니 이제 도망가지 말아요. 팀장님께 대충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그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유부녀는 아니지만 이혼녀가 되었기 때문에 미혼인 그 애를 욕심낼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이곳까지 몇 시간 거리인데 회사는 어떻게 하고 이 시간에 여기에 왔냐고 물으니 휴가 남은 게 있어서 며칠 휴가를 냈고 작정하고 찾으러 온 거니 보낼 생각 말라고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멀쩡한 내 모습을 보고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배가 고프다며 해맑게 웃는 그 애를 보니 덩달아 저의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밥을 잘 안 해먹어서 집에서 해줄 수 없으니 맛있는 걸 사주겠다 하고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행복하게 식사를 했고 차는 집에서 마시자고 계속 조르는 바람에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런 눈빛으로 집을 천천히 둘러보고는 혼자 지내는 거 무섭지 않은지
여러 번 물었습니다. 괜찮으니 앉아서 차 마시자고 불러앉히고 여기에 이렇게 둘이 앉아있을 줄은 몰랐다며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갑자기 웃음기 빼고 저에게 고백했을 때의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를 기다린 건 아니지만 결국 당신은 혼자가 됐고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주위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나 믿고 나랑 함께 해줘요. 절대로 당신 힘들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우리를 욕하거나 돌 던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럴 자격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놀라시고 말도 안 된다며 반대하셨지만 아들을 믿으시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응원까지는 못하시겠지만 반대하거나 당신을 힘들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라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욕심으로 이 사람을 잡아도 되는 건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는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항상 양보하고 배려만 했던 결혼 생활이었다면 이 사람과는 한쪽에서만 배려하는 게 아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조금 더 생각하고 조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도 들었습니다. 휴가를 내고 왔으니 작은 방에서 며칠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여기 있는 동안 천천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함께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고 실망시키지 않게 노력할 수 있으니 자기 마음은 절대 의심할 필요 없이 저의 선택만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애는 저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줬고 결국 저도 그 마음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상처받았던 여자로서의 자존감도 그 애로 인해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느껴지다 보니 나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했습니다. 그 애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회사도 그만둔 뒤 제가 있는 곳으로 왔고 그동안 관심 있었던 사업을 시작하며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나를 많이 챙겨줬고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잘 지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는 줄 아는 친구들은 가끔씩 통화를 하면 걱정을 하였고 계속 숨길 수 없었던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잘 됐다며 축하해주면서도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지금 아주 좋아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다 했고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은 안심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1년 정도 동거를 하며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고 그 사이 이 사람의 일도 자리를 잡아 잘 되고 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고민과 얘기 끝에 식을 올렸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도 이제 행복할 일만 남은 건지 생각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임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뱃속에 꼬물꼬물 움직임이 느껴지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노산이라 걱정은 되지만 모두의 축복 속에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며 몸조심하고 마음가짐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는데 행복이 이런 거구나 느끼며 소중한 아기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 깨지지 않게 변함없이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으로 노력하며 잘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